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아침에 잠시 제가 녹화를 뜹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미증시의 그 흐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자꾸 좀 경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조정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걸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봉이나 단기 일봉에서의 변화마디 같은 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예, 오늘 새벽에 미증시 보면 러셀 2000이나 나스닥은 좀 빠졌고요. 이 다우지수는 0.2%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보면 최근에 오르다가 그 꺾이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1.26% 빠졌는데 일봉 차트를 보면 변화일 1733 채워놓고 지금 대음봉이 하나 탁 터집니다. 그 미국은 추세적으로 뭐 아직 견조한데 지난밤에도 약세 흔들리다가 이제 최근 누적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 골디락스 전망도 나오고, 연준이 이제 금리는 더 이상은 올리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초 되면 인하할 것이다 등등등등 해서 그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실제 발표되는 거 좀 괜찮습니다. 이날도 시간에서 AMD사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3.62% 7시 27분에 이제 좀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피치사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합니다. 뭐 크게 내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예상되는 재정 악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채 한도 만기만 되면 협상의 난항을 겪는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약간 살짝 내렸습니다. 이게 뭐 크게 충격적인, 그러니까 2011년 8월에 S&P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면서 지수가 뭐 24%씩 폭락하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에 나스닥 선물이 지금 살짝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잠깐 실시간 보여드리고 갈게요. 살짝이 아니라 마이너스 0.40%면 좀 빠졌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거고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독일은 보시면 일목이 17 기본수치 채우고요. 이날이 33 기본수치인데 뚝 떨어졌죠. 전고점 돌파 이후에 다시 이탈하는, 5일선과 전환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이거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이 다음날 바로 양봉 인선 넣고 버티면 또 몰라도 이 자체는 뭐 일단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보면 상당히, 이거 중간에 조금 쉬긴 했지만 제법 그래도 가파르게 올라온 편입니다. 이게 독일이고요. 그다음 미국은 지금 산업재 제외한 전업종 떨어졌습니다. 이 앞날 원자재하고 많이 올라가더니 떨어져 버렸고요. 테슬라 같은 거 보시면 횡보 중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살짝 빠지고 있는데 AMD사가 장중에 오르고 이제 시간에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야간 선물이 0.7포인트 떨어졌고요. 이것보다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다우지수도 사실 이 중간에 이 점에 변화일이 있었지만 다 치고 나가가지고 연속 뭐 13일로 오르네 이러다가 대음봉하고 신고가 돌파를 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어쨌든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17 기본수치 채웠습니다. 이때는 16일 만에 꺾였고요. 뭐 3천까지 가겠다 그러면 이틀 여유가 있고요. 일단 계속 올라오면서 17, 독일 보시면 17 채우고 꺾어졌죠. 이런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 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그림은 전부터 보여드리던 겁니다. S&P 500이 떨어질 때 41주 일목이 42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우리 2021년 상투는 월봉상 직전 고점과 6월 고점이 42개월이에요. 일목이 42. 이게 보시면 이제 작년 10월 바닥에서부터 42주 오고 이번 주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죠? 올 하에 보면 약간 이렇습니다. 이건 S&P 500입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일봉도 그렇고. 주봉을 시간을 잘라놓고 보면 직전 고점에서 26주 후행세평이 지나가죠. 이제 이 시세 꺾어지고 있죠. 이쪽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추세를 따라가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목이 41을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7주 오니까 꺾이고 17주에 바닥 찍는 거, 18이지만 17, 18주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일수가 영향을 끼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전공개합니다. 왜 자꾸 잘 가는 시세를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한은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P 500하고 다우지수는 이제 작년 1월이 상토예요. 나스닥은 그 앞에 11월이 상토고요. 1월 4일로부터 10월 13일까지 197일을 흘러왔습니다. 197일. 197일. 네. 이게 이제 주봉으로는 41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년 10월 13일 바닥으로부터 지금 현재 42주와 그 다음 26주 뭐 이런 게 와 있잖아요. 이렇게 26주고 이렇게 42주고. 그런데 이걸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며칠 걸렸느냐 하면 197일 걸렸어요. 그럼 이쪽 197일하고 좌우 좌우 숫자가 같잖아요. 일수가. 이걸 대등수치라 그럽니다. 그 197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연봉을 꽂았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솔직히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와도 그냥 바로 빠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미정시가 기업들의 실적이나 그다음에 PC부터 해가지고 지표가 계속 좋으니까 이거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197 기본 수치 변화일에 보세요. 대연봉을 꽂았잖아요. 완전히 직전에 봉들을 전부 덮으시오는 대연봉을 꽂았습니다. 게다가 여기 42주에 26주가 왔는데도 이렇게 돌아가는 건 사실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특이 현상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추세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상 없어요. 이날 이탈했다고 회복했으니까 지금 5일선하고 전환선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5일선하고 일목의 전환선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선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단기 추세로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없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근데 다우지수는 이게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살짝 나오고 이제 미국이 5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업 실적 발표되는 거 보면 한 80% 정도가 실적이 좋고요. 이게 이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인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기술적으로만 보면 시간론상으로는 여기에 지금 일봉 주봉이 다 와 있어요. 거기다 대연봉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한다면 그냥 전화선 이탈하면 정리입니다. 1차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뭐 이 파생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저점 이탈하면 본격적인 매도 진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올라가면 굳이 올라가는데 때리지 말고 추세 따라가다가 여기 한번 출렁거린 게 여기 가서 또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 추세 매매는 더 올라가도 하기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면 배트 짧게 잡고 잠깐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이제 EDP 민간 고용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지표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 끼치는 게 없어서 이제 주말에 고용 지표 나오겠죠. 그런 정도가 있는데 그것마저 좋아버리면 이 약세나 이 혼조가 어느 정도 무마가 되겠지만 거기서 만약 삐그덕하면 이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이건 미국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제가 이거 하나는 뭐 기특하죠.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락에 왔을 때 하락 3일차에 반등하는 거 저도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반등 3일차니까 제가 여기 보세요. 일봉이 다 어디 갔나? 종목 일봉 하나 없습니까? 자, 이 하락 3일차에 제가 이제 반발 가능성 이야기 드리고 첫 상승은 5분봉 구름 그다음에 10분봉 구름 근래점 장중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날 장중이 실수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이게 반등 3일차니까 이제 매물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어제 아침 장 초반이고요. 살짝 올라 나오죠. 그 전날 벌써 이제 후반에 좀 흔들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 보시면 15분봉하고 지금 긴선하고 5분봉 긴선을 아직 안 깼습니다. 그래 딛고 가면 약간 위로 이제 매매가 가능한데 그 뒤에 이제 포스코 인터가 15분 긴선 이탈이 나옵니다. 5분봉 긴선 이탈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단타를 조금 매매하더라도 이건 트는 게 맞고요. 근데 에코 프로는 좀 다릅니다. 에코 프로는 흔들면서 5분봉 기준 지지했죠. 추세 타잖아요. 그다음에 15분봉도 전날도 지지하고 이날 지지하죠. 그럼 요건 이제 요 위에 조금 더 거래 가능하고 실제 어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잠깐 하는 겁니다. 근데 오후 1시 지나가면서 자 포스코 인터 보세요. 이 반발했지만 이 반등 걸리고 쏟아지잖아요. 밀리죠. 슬슬 밀립니다. 밀리고요. 포스코 스틸 같은 거 보면 뭐 그냥 무너집니다. 구름에 걸리고 여기 걸리고 그다음에 15분봉 보세요. 기준선 돌파했다 하겠지만 이탈한 다음에 올라가다가 다시 깨니까 이건 매도 맥점이잖아요. 그전에 타고 올라갔죠. 분봉 상승 추세 매매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특히나 그 앞에 무너질 때는 1시 지나서 무너졌는데 어제는 12시 지나고 무너집니다. 12시 지나고. 그럼 때려야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가는 다 문제고요. SK이노베이션도 보세요. 이건 15분 기준선 타잖아요. 근데 이탈하잖아요. 5분봉도 이건 기준선 지지 안 됩니다. 에코프로하고 달라요. 에코프로는 기준선을 안 깨고 올라갔고요. 이건 깼다가 올라타지면 다시 이탈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패야죠. 결과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어제 3일차에 매물 나올 때 대비하라 그랬고요. 그 장중에 보면 초반에 어리버리 하다가 미탈하면 일단 때려놓고 봐야죠. 그런데 어제 이제 종반에 보면 다시 반등도 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거 빠지면 그때 3일 수익이 나더라 이런 이제 저가 매수가 붙어서 그런데 좀 흔들려야죠. 좀 이제 흔들려야죠. 이게 이제 오후에 폭포수입니다. 에코프로 폭포수 떨어지는 거죠. 여기 원봉 기준 지지하고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여기서 딱 긴순 이탈 나오잖아요. 그럼 패야죠. 그럼 패야죠. 이탈하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따라가든지 뭐 쉬든지. 무너지잖아요. 패야죠. 그리고 15분 긴순도 보세요. 이제 이게 하락 조정 3일차잖아요. 긴순 걸리고 이러면서 올라갔죠. 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상승 하나 둘 양편 넣기 3일차에 그거지잖아요. 그럼 때려야죠. 그래서 요 장중 이렇게 추세 매매하는 방법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요즘 초전도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은 출발할 때 바로 못 잡아서 초전도체 자료를 올려놓고 오후에 따라가려다가 주춤거렸기 때문에 적극 매매는 못했고요. 어제는 개장 전부터 제가 초전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남이 전날 오르고 또 가고요. 그다음에 신성델타 부터 해가지고 덕성, 모비서, 뭐 이런 것들 어제 다 상한 것 같습니다. 있죠. 이런 건 이제 매매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침에 지금 개장 앞두고 바쁜데 미국 이야기만 하려다가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굳이 잘 가는 시세를 자꾸 왜 겁을 주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면 미국의 현 위치는 예사롭지 않다. 분명히 경계를 하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증시가 외인이 장중에 선물을 2만 1000개까지 사면서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올랐는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급 좋으면야 우리는 좀 더 가면 되고요. 근데 자꾸 미국이 눈에 밟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제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밤도 안 무너지고 끌고 가면 자꾸 이제 내일 밤 이러면서 신경 쓰면서 매매가 괜히 영향받을 수는 있는데 기왕이 이렇게 날짜 다 채웠고 했으니까 이탈이 오면 위정시 기준으로는 조정에 대비를 하고 그러면 우리도 잘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으니까 미국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굉장히 공교롭게도 일봉, 주봉, 시간, 장기, 단기, 일수가 전부 합치되는 지점이 나와 있어서 요건 신경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요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그때 다시 어떻게 보따리 싸서 따라가더라도 경계를 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